국민의힘 전당대 본선이 시작됩니다. 본경선, 예비경선이 있다면 이건 이제 본경선이죠. 당대표 후보가 4명이죠.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저 사람들입니다. 왼쪽부터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 4명의 후보인데 오늘 일정은 제주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후 2시부터 제주 퍼시픽 호텔에서 합동 연설회를 엽니다. 그 다음에 내일은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그 다음에 하루 쉬고 16일 광주, 전북, 전남, 호남을 돌고 그 다음에 21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충청권을 돌고 23일 강원, 그 다음에 29일 대구, 경북, 그 다음에 3월 2일 수도권으로 들어와서 마치게 됩니다.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15일을 시작으로 4차례 방송 토론회도 갔습니다. 첫 번째 토론이 TV조선, 그 다음이 MBN, 그 다음이 KBS, 그 다음이 채널A 이렇게 4군데에서 방송 토론회를 갔습니다. 특히할 만한 것은 제가 눈에 띄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상파 중에서는 MBC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종편 중에서는 JTBC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나흘간 이제 투표를 합니다. 모바일 ARS, 토, 일, 월, 화 이렇게 주말 끼고 주초까지. 그 다음에 수요일 날 3월 8일 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은 목요일 날 1, 2등이 별도의 토론을 한 다음에 3월 10일 금요일, 토요일 다시 투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3월 12일 날 일요일 날 최종적으로 당대표를 발표를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분당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신평 변호사가 최초로 그 얘기를 꺼내서 공론화해서, 그러니까 만약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을 해서 정계 개편을 위한 신당 창당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김기현 후보가 탄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경기도 특별 강연회에서 한 말입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당이 깨질 수 있다.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 지금 당대표는 대선의 꿈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만약 당대표가 되면은 보나마나 안철수 후보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악화가 되면 탄핵 사태가 빚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말까지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아무리 패배가 겁난다고 여당 당대표 하겠다는 분이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게 말이 되냐? 안철수가 그렇게 두렵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분위기는 이제 김기현 후보가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탄핵이란 말 한 것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으로 몰려들 만큼 사태가 악화되는 그런 것을 염려한 말이다. 이런 식으로 물러섰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이 아주 재미난 분석을 하나 내놓았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4가지 점을 각 후보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겁니다. 강점, 약점,
그다음에 기회, 유기. 저기 보면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스와트라고 돼 있죠. 왼쪽 윗부분 보십시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SWOT, 스와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모니터로는 잘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S는 strength, 강점, W는 weakness, 약점, 그 다음에 O는 opportunity, 기회, 그 다음에 T는 threat, 위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이렇게 보는 겁니다. 먼저 김기현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강점은 뭐냐? 대통령의 마음을 얻고 있다. 윤심을 얻고 있다. 약점은 뭐냐? 인지도가 낮다. 근데 저 부분은 저는 글쎄요. 저 낮은 인지도라고 해야 될지요. 왜냐하면은 이번 당대표 선출은 일반 여론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책임당원들만 모아서 지금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책임당원이 94%쯤 됩니다. 책임당원 중에서 김기현 후보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당신 100%로 지금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낮은 인지도라는 분석은 좀 어색해 보입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에게 있어서 기회는 뭐냐? 대통령 지지율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3월 첫째 주에 상승세를 보이면 김기현 후보가 그 덕을 많이 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기, 위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기라는 말이 맞겠죠. threat, 위기는 뭐냐? 결선 투표.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결선 투표에 가지 않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하는 겁니다. 절반 이상 득표. 그런데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사진 속에서 오른쪽에 있는 세 사람,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 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안철수 후보 쪽하고 연대를 한다든지 또는 책임당원들 중에서 1차 때 3, 4등한테 투표를 했던 사람이 결선 투표 때 안철수 후보 쪽으로 얼마나 올라가게 될까? 혹은 안철수 후보가 1등을 하게 되면은 김기현 후보 쪽으로 얼마나 올라가게 될까? 이제 이런 국면 속에서 결선 투표로 가는 것은 위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안철수 후보의 강점, 높은 인지도. 이것도 약간 어색합니다. 일반 국민들을 포함한 전국적인 인지도는 역시 대통령 출마를 여러 번 했던 안철수 후보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으나 뭐 당원들만 상대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다음에 약점은 대통령실이 비토하고 있다. 그다음에 기회는 친윤, 반윤 그 사이에 있는 중도층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더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위기라고 하는 것은 결선 투표. 안철수 후보도 또 마찬가지로 결선 투표는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천하람 보겠습니다. 강점은 반윤, 개혁, 선명성. 반윤이 강점인가요? 천하람 쪽에서 본다면 굳이 강점을 내세운다 보니까 반윤이 된 건데 저것도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합니다. 네. 개혁, 선명성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천하람이 반윤이 강점이 될 수 있나? 오히려 약점 아닌가요? 그다음에 약점은 짧은 정치 경력. 그건 맞는 것 같고 기회는 TV 토론. 왜냐하면은 천하람은 그동안에 TV 패널로 정치 평론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TV 토론 때 이제 좀 매서운 면을 보이면은 그때 좀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위기는 뭐냐? 이준석계라는 점입니다. 천하람은 이준석 사람입니다. 물론 본인은 자기는 이준석의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준석과 동등한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건 본인 주장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계다. 그게
위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맨 오른쪽 황교안 후보 강점은 강성 보수 지지층. 그다음에 뭐 기독교 신도 지지층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매우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약점은 황교안 후보는 당 대표로서 총선을 치른 바 있는데 그때 한번 뼈아프게 패배를 기록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회를 보면은 부정선거 이슈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면은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